네, 오늘하고 내일이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학규 당대표께서는 현지에서 선거운동에 집중하시느라 오늘 최고위원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81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중 강화훈련 중이던 육군 특전대원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와 별도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이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른미래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어제 의총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4명의 후보자들 모두 각종 의혹 및 흠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포함한 청문 보고서를 병기해서 채택에 협조할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각종 망언과 의혹,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오락가락한 발언 등 국정 수행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자진 사퇴 또는 청와대 임명 처리를 촉구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에 한국당에 의해서 보이콧 상황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호 과학기술 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제출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국가연구비의 부당집행 의혹 등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음에도 자료 제출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 해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음 3가지 사항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임명 강행을 하신다면 앞으로 국회와는 어떠한 협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계속되어 온 인사추천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문책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담당자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객관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인의 장막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허점이 많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서 올 상반기 안에 합의 처리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두 당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국민을 위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안은 지나친 권력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감시가 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가 충분하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경우 내부 비리나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수사권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입장이 다르므로 그런 우려가
더더욱 없습니다. 민주당은 기소권을 두고 지나친 여론몰이를 중단하십시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재차 촉구합니다. 선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응답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에게 작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합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권고에 대한 입장 표명,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의원 정수에 대한 구체적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의 특검을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 당장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은 특검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상기 이 법무장관은 특검을 반대하고 특별수사단 구성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 김학의 비호 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에서 법무부가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2일 야반도주 시도 당시 법무부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나 혹은 검찰 내 누군가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찰 내 김학의 비호 세력이 많다는 것은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기 장관이 검찰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이 김학의 차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수사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김학의 특검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계속 김학의 특검을 반대하면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심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국당도 김학의 특검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오늘은 특검 날입니다. 버닝썬 경찰 유착 수사도 당장 특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버닝썬 경찰 유착, 다른 것은 다른 사안들은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경찰 유착 수사만 2달이 지났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동료 경찰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례가 김상교 씨 경찰 폭행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폭행이 명확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용 청장은 형사처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상기 폭행 경찰을 이 정도로 봐주는데요. 지금 경찰 유착의 핵심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소위 경찰총장 윤총경입니다. 윤총경은 민감용 청장의 최측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찰 문고리입니다. 이 윤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에도 버닝썬 관계자들이랑 골프도 치고 식사도 했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일선 경찰도 봐주게 하는 민 청장이 이 청와대 문고리 경찰, 정무 실세 경찰 어떻게 안 봐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버닝썬 경찰 유착 수사를 경찰에 그대로 맡겨두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둑 보고 도둑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해서 이 버닝썬 경찰 유착 이 사건도 즉각 특검 수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회가 아니더라도 이건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버닝썬 경찰 유착 사건 당장
특검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능가하고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0년이나 빨리 앞당겨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금 0.98로 OECD 평균인 1.6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사이에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12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저출산 정책도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하하는데도 출산율은 왜 떨어집니까? 저출산의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망라할 만큼 다양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보면 그 기전은 여성을 성적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잠재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유치원 대란은 일하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화 학대를 보면 애 낳기가 겁납니다. 스카이캐슬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 성차별과 남성 중심의 사회 시스템에서 이일 가정 이중 부담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삶의 질과 여성의 자아 실현입니다. 성평등 관점에 입각해서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같이 아이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근무시간제를 바꿔야 합니다. 2가지 근무시간제를 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직원들이 7시에서 4시 근무 또는 9시에서 6시 근무 둘 중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십시오. 엄마가 9시 출근에 맞춰 나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빠가 4시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기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입니다. 1.67인데요. 지금 서울의 2배 정도입니다. 세종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94%입니다. 아이를 좀 더 편하게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기본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예산을 투하하는 것보다 급선무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인사검증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왜 조국 수석은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페북에 글을 올리던지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서라도 뭐라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기준을 세운 7대 기준과 관련해서 이번 7명의 후보자들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를 벌인 의혹의 후보가 3명이고 부동산 투기나 차명거래 논란을 빚고 있는 후보자도 4명이나 됩니다. 또 자녀교육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 후보자가 3명, 또 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빚고 있는 후보자도 1명이 있습니다. 46번의 해외 출장 중에 어떻게 36번을 배우자와 함께 동행합니까?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청와대는 되지도 않는 후보자를 검증 없이 추천하고 청문회를 하기만 하면 여야가 더욱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한숨과
개탄만을 주는 그런 청문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인사 중 6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8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7명을 더하면 15명의 장차관급 인사 중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는 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오래된 정치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야당들의 비판을 발목 잡기로 폄하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임명 철회 또는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로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도 청와대가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후 전국 경색의 책임은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청와대에 있으나 만화한 인사 검증과 부실 인사를 주도해온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잠시 묻혔지만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전환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전 행정관 윤규근 총경 문제도 바로 민정수석실의 일입니다. 환경부 인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든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사 참사를 넘어서 인사 망사로 가고 싶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조국 민정수석부터 경질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무책임한 민정수석이 무자격 인물들을 내놓고 벌이는 부실 검증, 부실 인사의 향연을 더 이상 지켜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인사 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연대 hin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경실련 한국 IMCA 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 촉구 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왜 이런 구호를 외칩니까? 싱가포르는 세계 3위, 아시아 1위의 반부패 투명 국가인데 싱가포르의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호에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과거 참여정부 역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를 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하는 공수처 안을 살펴보셨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제안하는 공수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독립한 수사권입니다. 기소권에 의해서 남용, 왜곡될 수 있는 제한된 수사권이 아닙니다. 냉정함과 균형감,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살기 싫어서 동작구가 투자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한 달에 4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무려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지역 딱지를 산 김의겸 대변인이 있는 청와대는 촛불 청와대입니까?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국가나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교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 촉구 행동을 제안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열린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다른 마지막은 다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